연일 계속되는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손혜원 두 의원에 대한 이 파문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당직 사퇴, 손혜원 의원은 투기 의도는 없으니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내용이라는데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자세히 따라가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당직 사임, 손혜원 의원에 대해선 본인 해명 수용,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끝에 발표된 민주당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여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 다만 손 의원의 공직자 윤리 위반 등에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익충돌이나 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판단 안 하신 거예요? 그 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해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손 의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결정이 부적절했다며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동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권력형 비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초현실적 상상력이다.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결론을 내놨지만 조치 수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네. 먼저 누구부터 할까요? 손혜원 의원부터 하죠. 뭐. 기억 순으로 해도 그러면 그러면 서영교 의원부터. 그러면 그냥 가위바위보 순으로 하시라 그러지 뭐. 그 제일 핫한 게 손혜원 의원.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 손혜원 의원부터 시작하죠. 아니 이게 처음에 시작은 9채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급기야는 오늘 아침에는 20채로 늘어났습니다. 예. 10채, 14채, 18채 되더니 이제는 20채까지 예, 늘어났어요. 예.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말 그대로 그 거리가 손혜원 타운이다.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어제 이제 한국대에서 손혜원 랜드. 랜드. 예, 뭐 언론에서는 손혜원 타운이다. 저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워낙 지금 극명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사실관계만 좀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정리를 좀 해주죠. 이거는 부동산 투기 아니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그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이었어요. 예. 근데 뭐 그거 철회했다며요, 그 입장을.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도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창성장이라고 하는 예. 그 숙박업소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가 전환한 돼 있죠.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한 그거 정도는 조카가 산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한두 채 정도는. 한두 채 정도는. 예, 그러니까 예. 한두 채 정도면 그게 뭐 투기냐. 뭐 이게 뭐 문제냐? 예. 그거 뭐 1억짜리라는데. 예, 1억도 그랬는데 안, 예. 이게 이제 20채까지 가면 17채에다가 이제 토지만 있는 거 세 필지 하면 예. 그 정도 되면 이건 투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는 투기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박지원 의원의 표현들 그대로라면 자기는 처음에는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예. 숫자가 늘어나고 이거 자꾸 없던 팩트가 나온 걸로 봐서는 내가 처음에 투기 아니라고 한 입장은 철회하겠다. 예. 이런 의미군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 지역을 문광희 그 의원들이 한꺼번에 이제 저기를 견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뭐 창성장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하고 여기 이제 그 의미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개발을 잘 했다. 여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이 잘 됐다라고 네. 좋게들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그거는 한두 채 정도로만 그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반응이 어제만 해도 10채가 넘는데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이거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꼭 선의만 있다고 보기에는 일단 물건의 개수가 너무 많다. 이런 근데, 분위기인가요?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문광희 그 위원으로 여기가 그런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될 걸로 예. 내부 정보를 알고 뭐 구입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었다면. 그 대목은 본인이 지금 아주 극구 부인하고 있고 근데 또 그게 확인도 다른 안 되고 게 있고. 그러니까 그 내부 정보를 뭐 알았냐 그게 아니라
이 문화재 지정 자체를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 자체를 손혜원 의원이 주도적으로 그거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의원도 거기 지역구 의원이니까 굉장히 힘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거를 지정을 하게 하면서 뒤로는 계속 구입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를. 사게끔. 그러면은 이게 뭐 손혜원 랜드, 손혜원 타운을 세금 들여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나중에 의심이. 퇴임 이후에 목포 가서 살 생각에서는 그냥 자기 이름으로 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차라리 그냥 자기 이름으로 샀으면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자기 이름에 뭐 공개적으로 샀다라고 예. 하든지 아니면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국회의원이 그냥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개 사는 게 모양새가 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왜 또 굳이 자기 이름으로 또 하나도 안 샀어요? 그래서 이게 투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근데 본인은 투기 아니다. 나 재산과 내 목숨을 걸겠다 그랬잖아요. 투기와 투기 아닌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투기라는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투기라는 거는 결국 어떤 그 지가에 그 가격에 그 급격하게 상승되는 걸 노리고 어떤 그 집이라는 거는 거주라든가 뭐 이런 목적으로 사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저기 그 내각에 그 늘 저기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부동산 투기 당신 거기가 사냐 뭐 이런 얘기 묻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니까 여쭤보지만 투자와 투기는 법정 용어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아니죠? 이제 그 상식적으로 다들 그 어느 정도의 구분들은 갖고 계시잖아요. 예. 걔 투자 저는- 잘했어 예,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이러면 그런 거예요. 제가 사면은 투자고 이 변호사님 산 건 투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사면 투자고 남이 사면 투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그 각자들의 생각하는 그러게요. 기준들이 있을 애매해요. 텐데. 그래서 국민들도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를 투자로 봐야 돼. 사랑해서 투자했다. 아 이거는 뭔가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거는 투기성 의혹이 좀 있다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아니라 하고 민주당이 어제 결론 내렸죠. 투기 목적은 아닌 걸로 아닌 보인다는 걸로 거잖아요. 파악했다. 그런데 그게 그 투기 목적인지 뭐 저는 그 외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20채 정도 되는 거를 그거는 손혜원 의원 마음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추측을 할 뿐인 거죠. 드러나 있는 정황을 두고. 그런데 20채씩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사실은 그쪽에 뭐 한 20채 갖고 있다, 샀다. 그리고 언제 샀다. 예. 뭐 그런 거를 그럼 미리미리 얘기했으면 그나마 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카 명의의 경우에도 이게 뭐 차명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큰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반박이 나오고 재반박이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당들이 끼어들어서 뭐 정쟁화되고 있는 정말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요거 하나는 좀 짚고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손혜원은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숙명여고 절친 친구다. 초권력형 비리다. 이 프레임 동의하십니까? 뭐 표현이 이제 뭐 초권력형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뭐 썩 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요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목포 이 지역을 그러니까 전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 그 어떤 그 1.5km 그 큰 거리를 어떤 면적을 거기를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거는 이게 처음이라는 거거든요. 예. 뭐 물론 아이디어는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이 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선례 이전까지 없던 것이 2017년 한 11월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2018년 8월에 지정이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빨리 공무원들이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걸 이렇게 빨리 수립을 이해가 해주나요? 잘안 된다? 예. 그런 거는 손혜원 의원의 어떤 후광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뭐 예, 알아서 야당도 그러면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과 그럼 문화재청 간에 뭔가 연루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게이트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왜 아무 상관없고 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김정숙 여사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거는 뭐 손혜교 게이트다 이렇게 하고 가면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전선을 넓혀서 본질을 좀 훼손하는 거 아니냐, 흐리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청와대도 뭐 이거는 초현실적 뭐 소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뭐 역풍보다는 이제
외려 그 프레임이랄까요? 어떻게 초점이 비껴가면서 그러게요. 아니 그럼 김정숙 여사와 관련 없는 거면 이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거는 그렇죠. 아니고 예. 손혜원 의원의 예. 본인의 이 그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세금이 투입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부동산 그게 이제 핵 포인트죠. 예. 그 국회에서 이제 정당들이 그걸 가지고 좀 따져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뭔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 기억 안 난다며요? 청탁 사실이. 이게 그래서 우리 지난 엊그제 나눌 때 그럼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 그 파견 나왔던 그 부장판사는 뭐 어떻게 알았냐 서영교 의원의 그럼 법률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기억 안 난다라는 서영교 의원의 말씀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로 지금 귀결하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신다. 봅니다. 예. 그럼 당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원내 부수석이죠 지금 그런데 그런 자리들에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당직을 사퇴하겠다. 내놓는다는 건데 당직을 사퇴하겠다.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민주당. 그걸로 정리가? 저는 출당 조치에 상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별 재판에 개입을 한 거예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과 달리 서영교 의원 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죠. 공소장에 공소장에 이제 명기가 돼 있으니까. 예, 명기가 돼 있고 그리고 주고받은 이메일 증거가 있다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뭐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벌금형이 나왔어요. 저 부탁이 3일 전에 선고 기일 예정된 3일 전에 저 부탁이 들어갔고 청탁이 네. 들어갔고 24시간 만에 그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한테까지 예.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을까요? 판사들을 일선에서 만나시는 변호사로서 판사 만나서 죄명 바꾸고 이것 좀 벌금형으로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변호사로서 가능한 부탁입니까? 2015년 저 5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 때도 형사재판부는 변호사의 전화를 거의 안 받습니다. 아예 전화를 만나는 거는 물론이고 못 예. 만나는 거고 전화도 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저런 얘기 하려면 이제 뭐 그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하. 이런 뭐 그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 잘 예, 먹을 예. 거고 병원 잘 다닐 거고 뭐 하면서 읍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판단은 이제 재판부가 하는 건데 정과도 있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여성 의원이 이 성범죄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개입하는 거 저거는 뭐 처벌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네. 정치적으로 꼭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 여야 간의 정쟁 대상이 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좀 뭐 다른 데로 좀 넘어가 보죠. 전두환 씨 골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들은. 이게 이제 치매 환자는 뭐 골프 못 치나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의 이제 그 증세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골프 그 캐디의 증언에 의하면 스코어도 암산으로 다 했다며요. 예, 스코어도 자기가 틀린 거를 고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골프 실력이 너무 좋으면 스코어를 굳이 셀 필요도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하, 그렇게 뭐 예. 좋게 해석할 예. 것보다는 전직 대통령 아무리 뭐 그 사면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 평등 그거는 저는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고 그러면 형사법정이니까 출석을 해서 본인이 억울한 점에 대해선 뭐 변소를 하고 네. 그리고 그 헬기 사격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진상조사위가 있으니까 이제 설치돼서 예. 조사를 할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하면 네. 뭐 무난하게 그 진행이 될 텐데 굳이 맞아요. 이렇게 아집을 부려야 예,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은 이번에 작년에 쳤다는 골프가 아니고요. 1999년에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매우 상대적으로 젊을 때 화면이기는 합니다. 자, 다만 치매 때문에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2017년 8월에 골프를 친 사실이 목격이 된 거잖아요. 예, 자, 근데 전두환 씨 측이 인정했어요. 골프 친 거를. 예, 예, 인정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전 비서관 민정기 비서관이 그 골프장 간 게 뭔 문제냐 알츠하이머라 그래서 늘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하신다. 저 얘기는 그러면 법정에 출석을 해서
비록 횡설수설을 하더라도 네. 병 때문에 아. 예, 그렇더라도 출석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주장인즉슨 이 얘기잖아요. 골프는 몸 쓰는 행위고 골프는 몸으로 하는 거고 예. 진술은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알츠하면은 머리가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니까 골프는 몸으로 하는 거니까 치매 환자도 얼마든지 골프 치는 거는 별개 문제다.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출석 가서 진술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예,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저거는 뭐 온당한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저 골프를 몸으로만 친다는 거는 동의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캐디가 2, 3분 전에 한 얘기를 까먹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겠어요? 내공 찾아가는 것도 힘들겠죠. 그러게요. 예, 예. 이게 내 공인지 단 사람이 친 공인지도 헷갈린다면 그러니까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 본인의 예. 주장에 정말 자신이 있으면 출석. 맞아요. 하는 게 예, 맞습니다. 골프 칠 정신과 체력이 있으면 법정에 걸어서 나가라. 예. 예, 치매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보자. 판사가 판단하는. 판사가 거고. 판단한다. 예, 예. 연희동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합의죠. 야, 이건 이제 또 기가 막힌데. 심석희 선수 그 입막음을 했다라는 주장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뭐 빙상 연맹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는 빙엑스 연맹이라고 해갖고 예, 예. 정말 이제 아주 혹독하게 평가를 하죠. 근데 저분이 일반 국민들은 생소하지만 전명규 교수라는 저분이 빙상계의 대부죠. 근데 빙상 연맹에 문제만 나오면 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권력의 사유화, 빙상 연맹을 맞아요. 사유화하고 예.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자기 사람 감싸기로 인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라는 건데 어제 그 국회에서는 이제 녹취록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았다는 등 막았다. 저 탄원서 같은 것도 본인이 뭐 주도했던 것처럼 예, 예. 그렇게 이제 그 녹취에는 뭐 나오는데.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그 보완되는 텔레그램 쓰라고 이제 요구하고. 근데 참 신기하죠. 대통령도 탄핵이 된 우리 사회에서 예, 예. 어떻게 빈상연맹의 회장도 아니고 그 실세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엄청 그러니까 한 수년 동안 문제 제기가 되는데도 굳건하게 실세로 있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아니 안 제가 갑니다. 변호사님한테 이게 참 희한하죠라고 여쭤보려고 했던데 질문이 딱 그거였는데 예. 근데 제 마음을 딱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새로운 사람이 수혈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아하. 생각이 들고요. 예, 저거를 예. 우리가 늘 말하는 물갈이가 인적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체육계가 물갈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 한 번 같습니다. 뭔가 대부 소리 들으면 마르고 닳도록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든 일이 벌어지면 다 덮어버리는 이 관행. 그리고 저분한테서 혜택 본 사람들이 또 또아리를 아직도 주고 깔려 많이 또 깔려 하는 있고. 거고. 그게 그때 예. 연극계 미투 나왔을 때 같은 맞아요. 현상이 있었죠. 예, 예. 연극계, 체육계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